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20일 오전 9시입니다. 러시아가 또다시 이 한국의 골칫거리로 등장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20세기의 3대 전쟁에 책임이 있는 나라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진 데는 러시아가 세르비아를 비호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터진 것은 스탈린이 히틀러와 불가침 조약을 맺어가지고 히틀러에게 프리핸드를 줘가지고 유럽을 침공하도록 한 게 하나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은 스탈린이 김일성을 조종하고 모택동이 보정을 해가지고 일으킨 전쟁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이와 연동되어 가지고 푸틴이 김정은을 찾아가서 만나서 자동 군사 개입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사실상 동맹 복원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너무 과민 반응을 할 필요는 없지만은 엄중한 정세가 지금 조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푸틴과 김정은, 이 지구촌을 불안하게 만드는 두 악당입니다.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세 악당으로부터 시달렸고 이승만, 트루만 두 분의 위대한 영도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이렇게 발전시킨 것을 생각을 한다면은 소련에 이어서 러시아까지도 이 한민족과 이렇게 악연을 맺게 된 것이 참으로 불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우리는 이것밖에 할 수 없었느냐 하는 자괴감도 듭니다. 이스라엘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예컨대 러시아가 팔레스타인 독립을 인정한다 했으면은 아마 이스라엘은 러시아에 대해서 핵무기로 압박을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스크바를 때릴 수 있는 핵무기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태를 예상하면서도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는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아니, 러시아의 눈치를 봐왔습니다. 당당하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고 북한은 하는데 몇 달 전에 푸틴의 정적인 나발리가 사실상 푸틴에 의해서 살해된 것인데 죽었을 때 온 세계가 들고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윤석열 정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지금도 푸틴, 김정은 회담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완전히 구경꾼입니다. 왜 이럴까요? 한미동맹이 너무 의존하다가 보니까 4대주의적 마음이 국가 지도부에 스며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했겠습니까? 한국이 초라하게 보이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해야 할 국가 지도부가, 국가 의지가, 결전 의지가, 안보의식이, 자주국방 정신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북한이 핵무장을 하면은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한국이 농락당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으면은 푸틴이 감히 김정은과 이런 장난을 치겠습니까? 이제 핵무기 있는 나라와 핵무기 없는 나라의 차이를 여러분들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규모로 비교하면 대한민국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도도하게 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있고 돈도 있고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지렛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러시아의 이런 횡포를 묵인하고 이게 결국 국가 안보에 크나큰 장애물로 등장한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공식 연설에서 한 번도 김일성이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일성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허수아비로 봤어요. 김일성을 공격해야 될 때는 김일성 뒤에 있는 스탈린, 소련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나라를 이끌지 않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이끌면서도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탈린과 모택동이 경청을 했습니다. 스탈린과 모택동이 이승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뭐가 부족합니까?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역대 정권, 특히 역대 보수 정권이 핵무장에 대한 결단을 내리지 못했던 것이 바로 한국에서 좌익들이 바로 하도록 한 겁니다. 한국의 좌익의 마음속에서는 가난한 가운데서도 미국 등 세계를 상대로 처절한 생존투쟁을 하는 가운데 핵무기를 만들어낸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아마 일부 좌파들 마음속에는 확실히 심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또한 대한민국에 대한 경멸과 겹쳐 있습니다. 바로 이게 절대로 등장할 수 없는 한국의 좌파가 집권 세력으로 등장하도록 만든 심리적 동기였던 것입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자존심을 상실하면은 그건 그냥 고깃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승에 계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를 보고 지금 통탄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러시아 가스를 수입을 해가지고 이걸 남북 관계에 이용해 먹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천연가스를 북한을 통해서 수입한다 이겁니다. 가스관을 북한 지역을 통해서 수입을 하면은 이게 남북 관계에 좋은 징조가 될 것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만약 러시아 가스관을 북한 지역을 통해서 수입을 해가지고 수도권 사람들이 거기에 의존하고 있었다면은 러시아와 북한이 짜고 가스관을 닫아가지고 한국 경제를 뒤흔들려고 하는 그런 인질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최근까지도 있었다는 걸 생각을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이 소련과 러시아의 정체에 대해서 지정학적 조건이라든지 과거의 역사적인 맥락을 전혀 모르고 평화하다가 결국은 지금과 같은 처지에 빠지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된 겁니다. 러시아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안이하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운동할 때부터 러시아를 경계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결국 동아시아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 일본보다 러시아를 먼저 경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겨가지고 러시아를 쫓아내고 조선을 먹으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반일로 돌았던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화적, 역사적 생리를 가장 정확하게 인식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과 손잡는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에 이르러 가지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도 중공, 소련, 그리고 북한을 반대하고 미국과 손잡는 이런 대전략을 구사를 했고 1950년 6.25를 만났을 때는 당시에 한미동맹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1대3으로 맞섰습니다. 1대3. 김일성의 뒤에는 스탈린이 있었습니다. 스탈린 옆에는 모택동이 있었습니다. 중공, 소련, 북한이 한덩어리가 돼가지고 미군이 빠져나간 한국을 쳤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6월 25일 오전에 무초 대사를 불러가지고 우리는 짝대기와 돌멩이를 들고 남녀노소가 다 나와가지고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힙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루먼 대통령이 저 개자식들을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막아야 합니다. 이거는 마적단 습격 사건입니다. 유엔군이 출동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켜낸 대한민국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몇 가지 중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첫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하지 말고 당당하게 해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을 설득해가지고 빼내간 전술핵을 재배치하도록 하고 그 전술핵에 대해서 공동 사용권을 갖는 나토의 5개 국가가 하고 있는 핵 공유 정책을 공개적으로, 이건 공개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해야 됩니다. 러시아의 특히 푸틴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국경을 맞대고 있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친선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사이에 두고 항상 줄다리기를 해왔습니다. 지금 시진핑의 마음이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여기에 한국이 파고들 수 있는 틈새가 있다는 거죠. 중국에 대한 맹목적인 반중 정책은 그것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그것은 무작정 반일처럼 상당히 무리입니다. 대중정책을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을 때리는 것보다는 중국을 위협하는 요소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제는 창의적인 대중 외교 정책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큰 나라입니다. 그러나 약한 나라입니다. 소련이 무너질 때 총 한 방 쏘지 못하고 멸망했습니다. 시간이 가면 어차피 푸틴 체제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위대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을 미워하는 쪽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토스토옙스키나 차이콥스키, 톨스토이가 나온 러시아입니다. 그렇다고 러시아의 덩치에 우리가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제일 비참한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북한하고 거의 같습니다. 우리보다 10년이 짧아요. 특히 남자들 평균 수명은 60대입니다. 우리는 80대 아닙니까? 남자 평균 수명은 20년이 짧은 나라입니다. 얼마나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운영했으니까 저 모양 저 꼴이겠습니까? 우리는 러시아 사람들, 러시아 문화는 존중하지만은 이 푸틴 체제 침을 뱉어야 됩니다. 이런 자신감과 정의감을 가지고 새로운 국면에 한국 사람들이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말하기를 참 좋아하는데 푸틴에게 따끔한 메시지를 전달해 줘가지고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